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반, 가치, 성장, 배당, 저평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선정하는 오랜 버팀. 안녕하세요. 오랜 버팀입니다. 자, 3월 6일자 기사입니다. 상원에서 1.9 트릴리언 COVID relief bill이 통과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웬만해서는 인플레이션을 한 2% 정도를 넘어가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평균적인 연간 수익을 따질 때 부동산에서는 약 5에서 7%, 주식은 8%, 그리고 은행 이자는 약 1에서 2%의 수익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2% 이상 오르게 되면 통화량을 안정적 수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높은 금리의 채권을 판다든지 기준 금리를 올리든지 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기준 금리와는 비슷해야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겠죠. 인플레이션이 2%라는 거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2%나 하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1,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 2%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는 조금 상승하게 되겠죠.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선에 있으면 이 생산업자들에게 있어서 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생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채권 수익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작정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이자를 많이 받게 되니까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저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내일 이자가 많아지니까 회사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방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이 오게 되는 건데, 또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하락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웬만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채권 수익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Operation Twist라고 합니다. 과거에 몇 번 이 정책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즉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단기 채권을 팔고 그 돈으로 10년 국채를 사들여서 채권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채권 수익률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국채를 사들여서 돈을 풍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위에 언급한 기준금리 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옐렌 아주머니의 희망대로 연준이 얼마 전 언급했었던 앞으로 2, 3년은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다, 인내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특별 대책 없이도 채권 수익률이 안정화된다면 이번 1.9 트릴리언 달러 그 지원금으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가 때인지라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예시들과 비교해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포트폴리오의 그 변경 시나리오를 계획하면 될 것 같고, 최후의 금리가 올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위축되더라도 그 시기에 맞는 그래도 경기를 선도해 주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투자 방향을 바꿔야 할 수가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도 올라갈 것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야 언제나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동차 주식을 처분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코비드 이후에 가장 심하게 위축되었던 항공시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현재는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이런 도시국가 같은 나라에서 일명 Travel Bubbles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서로 협약한 나라들끼리 이 비행 경로를 오픈하는 정책입니다. 도시국가라는 것은 땅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방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겠죠. 미국 같은 나라보다. 그래서 쉽게 방역 안전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이런 국제적 이동을 허가할 수 있는데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백신도 줄줄이 나오고 있고 이 코비드 감염자 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차츰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칩 관련 회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차피 계속 수요가
지금 부족해서 안달난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5G 시대 그리고 이런 계속되는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AI 기술 등과 같이 칩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어쨌든 계속 발전될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우리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의 후보로서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회사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멱살을 잡고 캐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